제가 이제 이 강연 요청을 받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또 이 좀 데이터베이스의 전문가분들이 오시니까 뭔가를 좀 남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좀 고민했던 분야가 어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구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했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실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데 굉장히 향후에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작성할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의 한계를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이 한계를 위해서 어떻게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로 이제 현재 있는 DBMS의 기술의 한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은 잘 보시겠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처리하는 방식이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거기에 따른 디스크가 있든지 아니면 랜드 플래시가 있든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프로세스 중심 컴퓨팅 본유만 아키텍처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만약에 이제 데이터를 사용할 때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은 일단 CPU의 효율적인 성능이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CPU가 어떤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CPU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많은 CPU의 리소스를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버퍼 관리하고 오버헤드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일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은 원래 이제 DB는 디스크에 있고 그에 있는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려서 작업을 해야 되는 요 과정이 이제 굉장히 많이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온 걸 이제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코어 수 CPU가 만약에 많이 는다, 성능이 안 좋아서 CPU를 많이 늘리겠다 하면은 그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락킹이 걸린다든지 아무리 메모리 리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레치를 잡는다든지 등등의 이제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DBMS에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리카버리하고 복구하기 위해서 리드로그를 같은 걸 사용을 하죠. 이걸 사용해서 이제 복구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조사를 해보면은 기존의 DBMS가 이 처리를 할 때 그 CPU가 사용되는 90% 이상이 이런 버퍼 관리라든지 레칭이라든지 로깅이라는 오버헤드를 하는데 사용을 되고 있다는 거죠. 현재의 컴퓨팅 환경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본유만 아키텍처를 쓰는 프로세스 중심 컴퓨팅 환경에서 이제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나오는 요즘에 대안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메모리 중심 컴퓨팅 환경입니다. 제가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진 건 한 7, 8년 전에 HP에서 더 머신이라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 메모리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이 리소스, 그러니까 CPU들이 이제 필요한 만큼 붙어서 쓰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을 프로세서에 두고 CPU나 프로세서에 두고 거기에 필요한 메모리나 디스크나 이런 자원을 활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큰 메모리를 두고 반대로 이제 CPU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중심의 이제 한계인 메모리 월, 즉 CPU하고 메모리 간에 이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할 때 하는 걸 이제 극복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확장하고 이렇게 스케일 아웃에 이제 최적화된 구조가 이제 메모리 중심 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어떤 더머신 프로젝트 이후에 그렇게 큰 그게 없다가 요즘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분야로 하드웨어가 나오고 있죠. CXL이라는
그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라는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분야로 해서 이제 하드웨어 환경이 바뀌고 있으면서 메모리 중심 컴퓨팅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는 이제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원한다 아니면 어떤 작업을 한다 할 때 만약에 이쪽에 내용이 부족하면은 원하는 다른 쪽에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갖고 오게 돼 있죠. 이것이 이제 기존의 일반적인 방법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오버플로 비전 문제가 발생하죠. 나는 이제 메모리가 충분한데 저쪽은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갖고 왔다 갔다 하는 데 대한 그 CPU로 메모리를 갖고 오는 데 대한 비용도 엄청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이제 메모리 중심으로 바뀌자 하는 것이 이제 메모리 중심 컴퓨팅이고요. 메모리 중심 컴퓨팅은 이제 메모리를 큰 덩어리를 두고 CPU가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이제 프로세스 중심 메모리하고 컴퓨팅하고 그 메모리 중심 컴퓨팅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연산의 주체가 CPU나 GPU 등 중앙의 프로세스만 연산을 수행하는 방식이 이제 프로세스 중심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근처에 있는 그 가속기가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메모리 중심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병목 현상이 이제 그 메모리 오어이 이제 프로세스 중심 컴퓨팅에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오어에서 발생한다는 얘기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원하는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CPU로 가져오는 과정에서의 병목이 발생하고 있고, 이제 이런 병목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이제 그 메모리 중심 컴퓨팅이고,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기존의 이제 프로세스 중심에서 이제 캐시 중심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 메모리 중심 컴퓨팅으로 오면은 PIM이나 CXL이나 요즘에 얘기하는 HBM이라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중점 내용은 이 CXL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뭐 이미 이제 PIM도 그 근자에 이제 삼성이나 그 하이닉스에서 표준안이 지금 곧 그 제작에서 지금 거의 그 완성 단계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뭐 이제 메모리라는 걸 이제 평가를 할 때 보면은 그 기준점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캐파가 얼마 되느냐, 그 다음에 그 얼마나 밴드위스를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레이턴시가 있느냐 하는 걸로 이제 우리가 메모리를 구분하는데, 그 기존의 이제 HBM 같은 경우는 그 캐파는 부족하지만 밴드위스를 위주로 하는 거고요. CXL 같은 경우는 그 캐파가 커지면서 레이턴시를 중심으로 하는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서로 바뀌고 천지될 수 있는, 스위칭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CXL을 쓸 수도 있고 HBM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중심 컴퓨팅의 이제 그 요구 기술을 보면은 이제 패브릭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나 하드웨어가 그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중심 컴퓨팅을 위한 OS나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SCM이라고 이제 큰 메모리를 모든 데이터를 모든 그 저장 장치를 메모리 어드레싱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으로 쓰는 그 D램뿐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에 이제 그 랜드 프레시나 이런 등등의 작업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림이 이제 삼성전자에서 낸 그림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기존의 그 메모리의 그 계층 구조를 보면은 이 캐시나 메인 메모리,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그 스토리지 상태로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CXL 메모리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장점이 이제 그 메모리하고 CPU를 우리가 분리해서 쓸 수 있다. 이 분리해서 쓴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뭐 CPU가 있으면 항시 메모리가 따라갔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산업체에서 쓸 때 가장 큰 불편을 느꼈던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을 할 때 그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 막 사용자가 많아지면 애플리케이션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늘리려고 그러면은 DB는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에 그 있는 데이터는 그 CPU에 종속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늘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사용자가 많아 목통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구조를 가져가게 되면은 메모리 중심 컴퓨터가 하면은 이게 그 우리가 프로세서도 이제 플렉스블하게 움직이고,
메모리도 아주 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양만큼 쓸 수 있는 디커플링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기존까지는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제품이 나왔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봐서 CXL이 이제 제공하는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CXL 버전 1, 버전 2, 버전 3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CXL 1은 아마 23년도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제 CXL 2.0이 나온 것이 이제 올해 3, 4분기에 나왔습니다. 원래는 한 1년 정도 딜레이가 되고 있고요. CXL 3.0은 이제 내년쯤 예상이 된다는데 제 생각에는 한 내후년쯤 예상이 될 것 같고 있고. 그래서 이제 CXL 1의 형태는 뭐냐면은 익스텐션만 제공하는 거예요. 익스텐더 메모리만 제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CXL 2의 타입은 이제 풀링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CXL 3는 이제 모든 자원을 패브릭하게 해서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자원을 할당해서 필요한 만큼만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CXL 3.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씩 더 자세히 보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이제 2.0이 이번에 나왔고요. 그래서 CXL1에 이제 메모리 스테이션만 되죠. 그러니까 CPU 있고 그 CPU에 이제 해당되는 이제 코어런스를 해서 이제 메모리를 확장해서 쓸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만약에 메모리 DB 같은 걸 쓴다 그러면은 메모리 확장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큰 장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온 이 풀링 기법을 제가 보고서는 굉장히 이거는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고 한번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적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여기는 CPU가 있으면 그 CPU가 풀링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만약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뭐 100메가를 쓰다가 뭐 필요한 순간에 200메가를 쓰겠다 그러면은 없는 공간에 가서 우리가 할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메모리를 이제 엘라스틱하게 움직인다 하는 것뿐만 아니고 더 큰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CPU 1, 2, 3, 4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똑같이 어떤 하나의 작업을 뭐 노드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서버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동시에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적용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혁명적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클라우드 환경에서 우리가 동적으로 이렇게 메모리의 한계 때문에 동적으로 어떤 자원을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이와 같은 구조를 잘 활용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잘 개발을 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의 프로세스를 두고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뭐 메모리도 할당을 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주식 같은 데 이제 청약을 한다. 그럼 평소에는 쓸 일이 없죠. 그게.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청약하면 수천만 명이 몰린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필요한 순간에 이제 CPU도 늘리고 자원도 이렇게 동적으로 늘려갖고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CXL 2.0이 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 필요하게끔 데이터베이스가 맞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기존적으로 이제 분산 쉐어드 나싱 이제 분산 DBMS를 할 때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할 수 있냐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분산 DB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투팩스 코밋을 제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티션 같은 걸 제공해야 되고 스케일 인아웃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뭐 SQL을 제공한다든지 뭐 기타 무슨 아키텍처를 가져갈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런 이 그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쉐어드 나싱 분산 DB를 쓰는 경우인데요. 이제 TCP/IP나 RDMA를 통해서 이제 각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고 데이터가 이제 파티션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쿼리 같은 게 들어온다. 쿼리 같은 게 뭐 그룹 바이 쿼리라든지 아니면 조인해서 쿼리가 들어온다든지 복잡한 쿼리가 들어오면은 각각의 파티션에 나눠 있는 데이터를 처리를 한 다음에 그런 걸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 사실 가장 큰 복잡하게 들어가는 문제는 뭐냐면은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통신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스테이터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에는 어느 한쪽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그 파티션이 이제 그쪽이 항시 더 하고 나머지는 이제 쓸 수 없는 환경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이제 사용을 하다 그러고 보면은 또 이제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의 로드 밸런싱이 일어나야 되겠죠.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이제 문제도 생기고, 현재까지는 이제 그 이제 이런 투페이스 코미트를 쓰고 파티션이나 스케일이나 리밸런싱을 쓰는 이제 분산 DB에서의 이제 기존에 있는 것은 이런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변동 현상과 그 다음에 어떤 파티션이나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만약에 CXL 2.0이나 혹은 3.0이 나왔을 경우에 그러면은 이런 그 DBMS 환경이 어떻게 변동이 되고 뭘 고려해야 되느냐 하는 걸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버퍼풀에 대한 확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똑같은 메모리에 그 데이터가 파티션되어 올라가 있든지 아니면 메모리상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던 형태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이와 같은 이제 그 만약에 CXL이나 이런 그 메모리 컴퓨팅이 되게 되면은 그 우리가 데이터의 종류가 기존에 있는 그 램을 쓸 수도 있지만은 아까 말한 익스텐션 되는 내용을 메모리를 쓸 수도 있고 풀링돼 있던 데이터를 쓸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그 스토리지 클래스드 메모리라고 해서 뭐 PMEM 그 지워지지 않는 그런 메모리를 갖다가 다 두고 같이 한 통 속에 두고 그걸 이제 메모리 쉐어 어드레싱 하기 때문에 쉐어드 풀이 기존에 그 일관적으로 이렇게 한 유니폼하게 있던 데이터가 아니라 각 계층이 나눠지는 데이터가 됩니다. 성능별로.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개발의 가장 큰 이제 그 이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탄력적으로 메모리가 할당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할당되니까 굉장히 이거는 오버 프로비전이 그 해결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동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서버 같은 걸 뭐 메모리 할당을 위해서 서버를 리부트해야 되는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 이제 데이터 복구도 기존에 있는 우리가 방법처럼 뭐 디스크에 무슨 뭘 도와주고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걸 전체적인 그 메모리 풀에서 그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그 복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깁니다. 그다음에 인덱스도 이제 그 기존에는 우리가 똑같은 뭐 메모리하고 디스크만 생각하고 그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메모리 레이어가 여러 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최적화할 수 있는 그 방안도 연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인터파럴리즘입니다. 이게 이런 구조가 된다고 해도 뭐 어떤 확장성, 스케일 우리가 지금까지 스케일 인업에 대한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뭐 해결할 수 있는 건 같는데 스케일 아웃 옆으로 이제 수평 구조를 펼치는 구조로 가려고 그러면은 이런 노드들이 다 같이 함께 그러니까 같이 그 메모리를 처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동시 노드 간에 동시 작업할 수 있는 인터파럴리즘이 이제 작업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쓰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 뭐 이렇게 구조죠. 뭐 데이터 페이지라든지 트랜지션 로그라든지 인덱스 페이지라든지 뭐 이런 게 등등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억세스 빈도도 있고 뭐 컨커런시 컨트롤도 하고 업데이트 빈도도 있고 데이터 크기가 뭐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는 옛날에 이제 쉐어드 풀이라는 우리가 그 딱 내용에 딱 균일한 성질의 메모리만 처리를 했어요. 근데 이와 같은 이제 그 메모리 중심 컴퓨팅이 되면은 이렇게 뭐 니어 메모리 이게 뭐 우리가 그냥 그 D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익스텐드 메모리 아까 말한 이거 CXL 1.0 표준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확장형 코어런스를 제공하는 확장형. 그 다음에 풀링 메모리는 아까 이제 2.0에서 하는 그 어떤 풀로 돼서 이제 동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는 이제 또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될 게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 PMEM 같은 거 이제 고려해야 되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런 메모리 덩어리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작업들이 이제 이제 붙게 되는 거죠.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 한 개가 붙을 수 있고 두 개가 붙을, 세 개가 붙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다중 쓰기가 보장되는 ACID를 보장해야 되겠죠. 물론 이게 그 전혀 이런 구조가 된다 그래도 하드웨어 자체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걸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게 이제
노드가 몇 개가 되든 그 다음에 메모리가 얼마큼 되든 그것이 이제 ACID를 보장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그 엔진을 만들 때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가 이제 균일한 환경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다른 성질의 것이 많기 때문에 그 페이지 할당에 이제 어느 페이지 할당하는 게 좋은가 데이터 트랜스fer 성질, 작업의 성질에 따라서 어느 게 할당하는 게 좋은가 하는 게 이제 고민이 생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페이지 디렉토리를 갖다 관리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쉐어드 플레이에 뭐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제 OL 대비는 어떻게 보면 어떤 그 SQL 작업이나 이런 게 전혀 지장 없이 처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탄력적인 메모리 구축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탄력적으로 메모리를 구축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 할당을 최적화할 수 있는 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메모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면 발생하는 메모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럴 때 또 각각의 종류별로 우리가 메모리가 다르기 때문에 코스트를 잘 따져서 옵티마이저를 잘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에 따른 뭐 우리가 그 할당할 수 있는 정책을 이제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티어를 잘 둬서 해당하는 걸 이제 계속 그 티어별로 감시하고 관리하고 예견할 수 있는 또 인터넷 에이전시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제목이 있어야 이제 이런 환경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복구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복구는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메모리, 디스크 뭐 이런 레벨만 생각했는데 여러 종류의 레벨의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뭐 체크 포인트를 두얼 체크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장애 요소가 만약에 그 어떤 프로세서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거는 여기에 이제 CPU나 이런 노드들이 이제 패러디 작업을 하고 있겠죠. 근데 이쪽이 하나 망가졌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애가 생겼어요. 그럼 이제 기존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뭐 답이 없죠. 만약에 이제 뭐 분산 트랜지션을 하면 전체적인 걸 다 작업을 해도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메모리가 있으면은 그 메모리를 딴 노드에 붙일 수 있게끔 그런 것이 이제 뭐 이론적으로도 가능하고 이제 그런 환경도 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쉐어드 메모리 이제 더티 페이지 우리가 하면 더티 페이지 리스트를 구축하고 뭐 이렇게 죠. 이건 사실 그 디스크 기반 DBM에 쓰는 이런 이제 필요한데 메모리 DB에서는 필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런 환경이 되면은 그 이런 그 쉐어드 메모리에 뭐 더티 페이지를 따로 동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구조 자체가 전부 메모리 어드레싱으로 다 하는 구조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것도 이제 뭐 한번 옛날에 이제 아이디어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테스트를 해본 게 뭐냐면은 야 그런 메모리 자체를 요거를 그 퍼시스트한 메모리를 두자.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DB에서 우리가 계속 오버헤드를 일으키면 리드로구나 이런 데 대한 이슈를 해결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걸 이제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했던 적이 있으나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성능 차이 때문에 성능이 안 나올 것 같고 또 이제 리드로구나 이런 게 꼭 복구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뭐 DR 센터에 쓰인다든지 여러 용도에 쓰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이건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러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메모리 이 인덱스 할 때 이제 기존에 이제 그냥 우리가 그 하나의 메모리 성격이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종류의 메모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 뭐 굉장히 짧은 생각이나마는 뭐 비트리에서 그 리프로드하고 난리프로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걸 난리프로드 자주 검색되니까 좀 성능이 좋은 메모리에 두고 난리프로드는 이제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메모리 두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쭉 앞에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걸 이제 정리를 제가 그 메모리 종류별로 제가 말씀을 적어놨으니까 참조를 하시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구조는 제일 큰 장점은 여러 개의 노드가 아주 그 N개의 노드가 필요에 따라서 그 우리가 그 확정 지을 수 없는 메모리를 업무 환경에 따라서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그 메모리 중심 컴퓨팅이 되지만은 거에 대한 메모리 종류가 니어 메모리나
뭐 익스텐드 메모리나 풀링 메모리나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SCM이나 이런 종류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DBMS가 구성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결론인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가 너무 두서없이 얘기를 해가지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기존의 DBMS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 한계가 뭐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CPU가 자기 어떤 로직을 처리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뭐 옮긴다든지 아니면 뭐 상대방이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온다든지 이런 기존의 그 DBMS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그 CPU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그리고 뭐 심하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면은 그 어떤 스케일 아웃에 대한 한계를 지금 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그 DBMS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자동적으로 확장할 수 있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자원을 써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기존에 없었는데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지금 이제 그 메모리 컴퓨팅 중심의 이슈 그게 이제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거기에 제시하는 게 CXL입니다. 물론 CXL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나중에 죽을 수도 있고 뭐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되고 삼성전자가 꽤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계속 해왔는데 안 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메모리 중심 컴퓨팅이 돼야 된다는 거는 뭐 이거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HBM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그 메모리 니어 데이터죠. 그 메모리에 이제 가깝게 이제 CPU의 메모리를 데이터를 가깝게 둬서 처리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에서 이제 차세대 DBMS를 도전하는데 그 차세대 DBMS가 이런 방식으로 돼야 된다는 걸 제가 아까 뭐 쉐어드 풀 문제라든지 리카바리 문제라든지 인덱스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크게 생각은 아주 뭐 디테일한 생각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문제점이 있고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좀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재미있는 이 이슈고 이 부분이 좀 돼야만이 우리가 이제 DBMS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이제 퀀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